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13 시리즈가 국내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아이폰 13이 출시되기도 전에 아이폰 14에 대한 루머들이 쏟아지면서 일단 존버를 외치던 분들도 막상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가 되니까 슬슬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하고 계신 게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신제품을 매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종류별로 두루두루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프로 라인이에요. 저는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헤비 유저는 아니지만 카메라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가지 자료를 찾고 동시에 많은 앱이나 페이지를 열어놓다 보니까 램 용량이나 배터리 효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능적인 모든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아이폰 프로 맥스 라인이 가장 맞겠지만 아이패드 미니부터 아이패드 프로, 맥북 프로, 아이맥 프로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아이폰 프로 제품과 비교해서 효율이 엄청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면 자꾸 바지가 내려가. 어쨌든 오늘은 아이폰 프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 제품들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야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리뷰를 위해서 따박따박 구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실 이런 리뷰를 하기 전에는 매년마다 기기를 교체하진 않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이나 그 이상 주기로 스마트폰 교체를 고민하게 되죠. 제 주변 지인분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부터 아이폰 12 프로, 이번에 나온 아이폰 13 프로를 비교해보면서 신제품으로 구매를 할지 난 그닥 신형은 필요 없고 가성비가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간 아이폰 12 프로를 살지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갔는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관을 보죠. 아이폰 11 프로의 크기는 144mm, 71.4mm, 8.1mm고요. 무게는 188g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폰 12 프로는 146.7mm, 71.5mm, 7.4mm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께가 무려 0.7mm나 얇아졌지만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닥 티가 안 나죠. 무게는 187g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따끈따끈한 아이폰 13 프로의 크기는 146.7mm, 71.5mm, 7.65mm인데요. 두께와 카툭띠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무게가 203g이에요. 참고로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10S Max, 이게 208g이거든요. 이게 뭐 앉아서 두 손으로 할 때는 체감이 많이 차이는 없는데 걸어가면서 한 손으로 조작한다거나 저희처럼 아기가 있는 집은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기를 따라다니느라 바쁜데 이게 참 바지를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편한 바지 입고 매듭 단단하게 안 묶어 놓으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11 프로가 둥근 디자인이고 나머지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는 각진 예전의 아이폰 감성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컬러는 11 프로가 미드나잇 그린이고요. 이게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죠. 한국 남성이라면 주춤하게 되는 그 색감이요. 아이폰 12 프로는 퍼시픽 블루, 아이폰 13 프로는 시에라 블루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에라 블루 컬러를 픽했고요. 전작처럼 쨍한 블루가 아니라 은은한 컬러감이어서 선택을 했어요. 예쁘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이런 유색 제품은 폰 교체 주기가 기신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처음에 시선을 끄는 만큼 질리기가 쉽고 저처럼 생폰이나 투명 케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파이트 색상이 원픽입니다. 제가 폰을 오래 쓴다면 이 컬러를 가지고 쭉 갈 것 같아요. 각각 스위치 위치들이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소소한 변화라 사용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어서 넘어가고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노치가 20%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두고 비교를 해보면 작아진 게 보이긴 하죠. 하지만 실사용 하다 보면 크게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노치 디자인 특성상 윗부분 디스플레이에 특별히 기대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아이폰 11 프로는 5.8인치 OLED 패널에 해상도는 2436-1125고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는 6.1인치 OLED 패널에 해상도는 2532-1170입니다. 해상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요. 최대 밝기는 800니트에서 이번 아이폰 13 프로만 1000니트로 밝은 환경에서도 좀 더 선명해진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전면 유리는 아이폰 11 프로가 글래스 재질이고요.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는 세라믹 재질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생폰 유저라 강화 유리도 잘 안 붙이고 사용을 하거든요. 뭐 이제는 활발하게 노는 아기가 있다 보니까 투명 케이스 정도는 착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도 기스가 생기거나 깨진 적이 없어요. 아껴서 잘 사용하시면 다 튼튼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크게 변환된 점,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에 적용된 프로모션 기술로 120Hz까지 주사율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이건 체감상 굉장히 커요.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폰 같이 쓰시는 분들 중에 아이패드는 120Hz고 기존의 아이폰은 60Hz니까 이게 차이가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별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특성상 작은 화면이다 보니까 스크롤에 의한 페이지 전환율이 아이패드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드러움의 차이가 다르긴 달라요. 다음은 램을 볼게요. 사실 아이폰이 기존 앱들과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램이 적더라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리프레시 때문에 불편하신 적 많으실 거예요. 이 리프레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를 둘러보고 있다가 잠시 카톡에 들어간다거나 카메라를 쓴다거나 하고 다시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페이지가 초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거나 검색을 해야겠죠? 이걸 리프레시라고 하는데요. 아이폰이 사용량에 따라서 램이 부족해졌을 때 자동으로 사용 중이던 앱을 꺼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아이폰 11 프로는 4기가, 아이폰 12 프로는 6기가, 이번 아이폰 13 프로도 6기가입니다. 2기가 차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리프레시 현상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앱을 잘 안 끄는 스타일이다, 동시에 쓰는 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메라를 비교해 볼게요. 아이폰 11 프로는 광각 1200만 화소 f1.8 조리개 값을 사용하고요. 아이폰 12 프로는 광각 1200만 화소 f1.6, 아이폰 13 프로는 광각 1200만 화소 f1.5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아이폰 12부터는 라이다 센서라는 걸 탑재하게 돼요. 아이폰에서 광선을 쏴서 사물의 폭과 거리, 높낮이를 반영해주는 기술이 적용이 된 건데요. 이로써 피사체를 구분해내는 품질이 매우 높아져서 야간에 인물 사진을 찍거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더욱 빠르게 포커싱을 잡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길이 측정이나 AR 어플 같은 것들도 더 정밀하게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또한 기존에는 2배 광학 줌, 최대 10배 디지털 줌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3배 광학 줌, 최대 15배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몇 가지 재밌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2cm의 초근접 거리에서도 접사 촬영이 가능하고요. 포커싱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네마틱 모드도 생겼어요.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호기심에 사용해보고 점차 익숙해져 가야 하는 기능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들어가 있던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이 되면서 손떨방이 더 강력해졌어요. 스마트폰의 특성상 짐벌이나 삼각대를 맨날 끼우고 다닐 수도 없고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폰 13 프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조금 더 충분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보고 따로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마지막은 배터리예요. 아이폰 11 프로는 3046mAh로 동영상 재생을 18시간 동안 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는 2815mAh로 동영상 재생 시간은 17시간이지만 사실 체감상 더 짧은 것 같아요. 아이폰 13 프로는 3095mAh로 동영상 재생을 22시간 동안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배터리는 사용하시는 패턴도 중요하고 수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폰이냐 새폰이냐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은 보조 배터리나 무선 충전기 같이 주변에서 틈틈이 충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신경을 썼던 기억은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써오면서 느꼈던 단점은 적은 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리프레시 현상이 있었고요.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적은 배터리 용량이었어요. 하지만 프로 라인답게 카메라 아주 잘 사용했고요. 애플 제품의 장점답게 새로운 앱이나 OS를 적용하더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최적화 환경 덕분에 사실 당장 폰을 바꿔야겠다, 이거 고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끊김없이 더욱 부드러워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성능의 향상 정도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오래 사용해보진 않았어도 바로 느낄 수 있는 무게의 증가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폰 11 프로부터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까지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폰 바꿀 때가 됐는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뭐로 바꿔야 될지 고민에 빠지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자세한 아이폰 13의 활용기는 앞으로 채널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